자, 여러분들 7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달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수급에 좀 변화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전력기기랑 자동차, 그다음에 HBM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거기에서는 수급이 좀 빠져나왔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다 다른 반도체, CXL이나 낸드나 바이오, 비만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들어간 모습이 이제 7월 첫 거래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컨텐츠 진행 내용은 간단하게 시황 정리하고요. 차트 분석, 최근에 또 수급이 들어왔던 몇몇 종목들, 또 이슈가 있었던 애들 간단하게 차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일정, 매주 월요일마다 체크하는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정 체크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황 정리를 해본다면은 오늘의 주도 테마는 딱 두 개로 정리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CXL, 하나는 이제 비만 치료제, 추가적으로 바이오 몇몇 종목들까지 올라온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CXL 관련된 뉴스는 지난주부터 계속 나와주긴 했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 이거 삼성전자 이번 달 초에 CXL 양산용 검사 장비 반입을 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와줘서 네오셈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추가적으로도 삼성전자 CXL 인프라 구축 이런 뉴스가 또 있거든요. HBM이 굉장히 부각을 받았는데, HBM 이후에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CXL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주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어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6월달 역대 최대를 또 기록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HBM뿐만 아니라 D램, 낸드 쪽까지도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이제 공장 가동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에 띄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실제로 이렇게 낸드 쪽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은 여기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좀 키맞추기 형태, 왜냐면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AI, HBM 관련된 종목들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비교적 좀 소외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낸드 쪽까지 회복이 확실히 보여주면은 그쪽 관련된 몇몇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순환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도 7월달 유심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강했던 또 종목 중에 하나가 페트론 같은 비만 치료제인데, 인벤티지렉 같은 종목은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동안 오른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가볍게 상한가를 가졌고, 페트론 같은 종목은 가볍게 신고가를 가면서 거래대금 3천억대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뉴스로는 사실 며칠 전에 나오기도 했죠. 이거 페트론이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뉴스에서도 이제 뜨거운 비만약 테마주 계속 일라이 릴레이 노브노디스크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후발주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는 후발주자로는 암젠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으로까지 증명을 해주니까 거기 관련된 이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국내 비만 치료제 테마주로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또 이외에도 대봉 LS나 다양한 종목들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와주니까 또 다른 바이오 종목들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종고점을 좀 살짝 좀 종가상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한번 렉라자 FDA 승인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눌림 이후에 다시 저점 올리면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FDA 승인 결정이 나는 시점이 이제 8월달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7월달 동안은 조금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바이오 종목들까지 들어왔었고, 그 외로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해운주 살짝 들어왔다가 좀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었던 전력기기 쪽 좀 세게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재룡산업이 금요일날 주주주가 일부 좀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개파락하면서 마이너스 10% 하락을 했고, 이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또는 이제 새롭게 테마가 생기면서 강하게 수급이 쏠리니까 기존에 전력기기 쪽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좀 재빨리 빠져나가면서 매도가 좀 매도를 더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원전선, 가원전선 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도 거의 5% 전후로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트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완전히 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좀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7월달 첫 거래일부터 마이너스 3% 꽤 하락을 했죠. 자, 이런 부분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바이든 대선 토론 때 트럼프가 거의 완승을 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완승을 하면은 좀 센티적으로 불안했던 게 2차 전지라 신재생 쪽이었어요. 그런데 신재생은 확실히 안 좋긴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
솔루션 같은 종목들 오늘 무려 개파락이 마이너스 4%대 개파락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는 일제히 상승했어요. 2차전지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플러스 6% 급반등이 나왔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도 2에서 3%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도 전저점 부근에서 소폭 반등. 완전히 아직 추세를 돌려놨다라기보다는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전기차, IRA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식의 언급도 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와주면서 2차전지 쪽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미리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던 화장품, 식품 이쪽도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와줬다. 그래서 7월 첫 거래일부터 뭔가 수급의 이동이 심상치 않게 움직여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정리 간단하게 하고 오늘 차트 분석 한번 해볼 종목들은 이제 몇 가지 가져왔어요. CXL로 강하게 올랐었던 네오셈과 엑시콘. 우리 예전에 엑시콘도 이 당시에 한 올해 3월달이죠. 3월달에 CXL 관련해서 테마 강하게 붙으면서 좀 시세가 강하게 100% 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때 뿅 개파락했죠. 요 개파락한 게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하면서 개파락하고 쭉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한번 수급 살짝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매물대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가 매물대냐? 물론 요 구간 정고점 구간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도 여기 61선 이동평균선이 생각보다 좀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돌파한 상태에서 끝났지만 이게 하루 만에 뱉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얼마나 대기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그 매물을 다 받아주는지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음봉을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밑꼬리가 달려주면서 계속 반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 60일 이동평균선 근처가 이제 주봉상 여기 20주선 여기 20주선이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여기 보시면은 5월달 6월달 초쯤에 한 번씩 이 20주선 위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종가는 결국에 여기 20주선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강한 매물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지금 세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 번째는 돌파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번에도 결국에 여기에서 살짝 밀리더라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주가에는 좀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기 단기 박스권 돌파 여부가 엑시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CXL 관련된 재료들은 또 정기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이쪽 종목들 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지금 CXL로 최근에 여기 수급이 들어왔던 전고점이 한 17,000원, 16,000원 정도 구간인데 오늘 고점이 거의 그 근처까지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형 음봉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조금만 더 오르면 사실상 신고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차트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눌림 이후에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 그런 것들도 그래서 여기 CXL 관련주들 한 번씩 차트 분석 하시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을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댓글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차트는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차트 분석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또 의견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 그러면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댓글로 보시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또 그거를 참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지표로서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그냥 참여하는 좀 그런 식의 차트 분석 내용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단기 추세는 우상향을 틀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어느 정도의 이격을 좀 줄이고 전고점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차트를 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루 만에 이탈이 나오느냐 다시 반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밑꼬리가 달리고 저점을 올리느냐 그 포인트가 결국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좀 대응의 영역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전력기기 쪽도 반발 매수세는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한 번에 좀 추세가 좀 이탈되는 모습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다시 중요한 매물대나 이런 가격대를 좀 회복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여부가 여기는 CXL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이제 오스코텍 유한양이 봤잖아요. 이런 식의 차트들을 보면은 꽤 높은 확률로 신고가를 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한번 수급이 들어온 흔적들이 보이고 수급이 들어온
분석들이 어떻게 보이죠? 거래량이 증가한 양봉, 여기 윗꼬리 양봉의 형태로 자주 나타납니다. 흔히 이거를 뭐 단기 매집이다, 단기 매집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캔들들이 여러 차례 출현이 되고 난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이런 또 10일 이동평균선 또는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이 나올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식의 흐름들. 모스코텍도 이때 수급 들어오고 눌림이 나왔지만 저점은 결국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11선을 회복하는 모습들. 그래서 여기에서 고가놀이나 매물 소화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신고가 가기 전에 좀 자주 나오는 또 눌림의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최근에 보고 있었던 반도체 종목들이나 또는 낸드 관련주들 등등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천천히 또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차트 분석은 몇몇 종목들 CXL이랑 유한양행 또 몇몇 바이오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일정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정 들어가겠습니다. 일정 들어가기 전에 주말간 나온 뉴스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5월 PC는 예상 부합을 했다고 하고요. 트럼프가 토론 조금 완승을 하면서 에너지랑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게 특징적이었다고 합니다. 엔화 가치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많은 관심 갖는 분들 많죠? 엔화 가치는 이제 계속 하락인데 또 우리 원화는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아직 신고가는 가진 않고 그래도 나름 조금 하락하고는 있어요. 시간차를 두고 올라갈지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원화 환율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어닝 쇼크 때문에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거의 마이너스 20%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 같은 종목이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게 이게 조금 경기가 조금 수축되는 좀 전조 증상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뛰는 낸드, 이거 낸드도 말씀드렸죠. 이거 계속 3분기 D램가도 이제 상승 전망을 하고 있고 낸드도 뛰고 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하반기에 더 좋을 수 있다. 그 밑에 장비주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5일날 좀 중요한 게 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코스피 2800을 다시 뚫을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네요. 젤렌스키 전쟁에 지쳤나 몇 개월 내에 종전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이 되면은 이것도 증시에는 좀 호재로 당연히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날 보시면은 끔찍한 거는 따로 뭐 없는 것 같고요. 홍콩 증시 휴장, 그 다음에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어떤 뉴스가 나와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화요일은 이제 시프트업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게임주죠. 최근에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여기 좀 콘솔 게임으로 흥행을 하면서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스텔라 블레이드 최근에 조금 게임 해봤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막 외모로 막 이렇게 뭐 게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게임성도 나쁘지 않아요. 국내 콘솔 잘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날 신규 상장주들도 이렇게 있고요. 공모 청약도 있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 그 다음 미국 6월 FOMC 의사록 공개, 아마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목요일은 미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조기 총선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 추가 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미국 6월 고용 동향 보고서 이게 나오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너무 엄청 안 좋았죠. 작년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거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5% 이렇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나 더 잘 나올지 그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G전자도 같이 하네요. LG전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7월 둘째 주, 셋째 주 등등 가볍게 몇 가지 체크해 놓은 것만 본다면은 나토 정상회의, 삼성 파운드리 포럼, 시프트업 성장은 7월 11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C 폴더블 폰 사전 예약 등등 테슬라 실적 발표 18일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잠정 실적 발표는 7월 25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하이닉스 실적도 이번에 되게 중요하죠. 이번에 좀 많이 시장에서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3분기 4분기 컨센서스까지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변곡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가볍게 이런 게 있으니까요. 잠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정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정 마무리하고요. 제가 좀 목이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주말에 또 안 좋아졌거든요. 뭐 술도 안 마시고 요즘에 지금 커피까지 안 마시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병원도 가고 있는데 이비인후과 가갖고 2주 동안 약 먹었는데
진전이 없어서 내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막 폐도 검사하고 막 다 했는데 뭐 원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래서 지금 계속 약 먹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약해져서 그런 건지 또 요즘 감기는 뭐 기침을 한 달 동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3주째거든요. 좀 호전되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영상 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좀 잘라서 뭐 한 15분 20분 나가지만 이거 시간 지나가는 거 보면 거의 30분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기침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르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인트로에서 보셨던 한정판 교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